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도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 끝만 바라보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윤준호는 낡은 우산을 들고 폐공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째 구직에 실패한 그는 그날도 괜히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있어도 답답했고 어디를 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쓰레기 더미 옆에서 약한 낑낑거림이 들렸습니다. 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상자 안쪽에서 희미하게 떨고 있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몸은 흙과 비에 젖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작은 몸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야, 괜찮냐?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강아지는 약하게 몸을 움찔했지만 곧 그 품속에서 힘을 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접고 코트를 벗어 강아지를 감쌌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비닐봉투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젖은 개를 보며 잠시 놀랐지만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캔커피와 수건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는 짧게 인사하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강아지를 수건으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야지. 이 정도로는 안 돼. 집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여전히 미약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낡은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천천히 흙을 씻겨냈습니다. 강아지는 물에 닿을 때마다 작게 몸을 떨었지만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말리고 작은 상자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이게 내 집이다. 조금만 버텨보자. 보일러를 켜고 방안을 따뜻하게 만들자 강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텅 빈 집 한가운데서 그 조그만 숨소리를 들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는 듯했죠. 이름이 있어야겠다. 그래, 보리. 내 이름은 보리다. 그는 그렇게 속삭이고 웃었습니다. 보리의 귀가 살짝 움직였고 그 순간 준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밤 준호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희미한 불빛이 두 존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윤준호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보리는 상자 속에서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굽은 채였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조금 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빵 조각을 작게 떼어 물에 적셔 보리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보리는 처음엔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천천히 혀로 빵을 하찼습니다. 그 미약한 움직임에 준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보리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먹는다. 살아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리는 조금씩 걸음을 떼기 시작했고 준호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 옆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보리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며 인터넷으로 반려동물 재활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낯선 용어와 복잡한 그림들에 머리가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게 다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이 끊긴 지 오래였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력서를 여러 군데 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 불빛 속에서 지원서 검토 중이라는 문구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리를 보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녀석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보리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리가 처음으로 낑낑거리며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리를 들어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을이 깔린 골목길엔 사람들이 드문드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공기에는 비내음 대신 흙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리는 품속에서 고개를 내밀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괜찮지? 우리 이제 조금씩 걸어보자. 준호는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죠. 그는 오래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미약하게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도 괜찮을 것 같아. 보리는 대답하듯 그의 손을 혀로 핥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보리는 놀라울 만큼 회복했습니다. 아직 다리를 절었지만 스스로 일어나 몇 걸음을 내디딜 정도였죠. 윤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잘한다, 보리야. 대단한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듯 작게 짖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손으로 턱을 괜 채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고 방 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걸요. 그날 오후 그는 보리를 안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고 공원의 벤치에는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고 준호는 바닥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봐. 괜찮아. 보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뒤뚱거리던 그 몸이 바닥에 안정되자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손뼉을 쳤습니다. 와, 아저씨, 강아지가 걸어요. 한 아이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리는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공원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보리의 흰 털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초라한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도 함께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속에 오랫동안 눌려있던 어두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영상을 찍으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이 장면이 오래 기억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미소, 누군가의 짧은 한숨, 그리고 그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공원 안에 있었죠. 보리야, 우리 해냈다.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아침 보리와 함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윤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보리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와 보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는 산책길마다 사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강아지, 보리 맞죠?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고 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하듯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신문엔 한 남자와 한 강아지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보리의 이야기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눈이 부실 만큼 밝았습니다. 진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보리를 만나고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게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에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스태프 한 명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다음날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여러 매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기업 후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반려견 보조기 보리워커를 정식 제품으로 만들어보자는 투자자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작은 사무실을 얻고 낡은 기계 대신 새 3D 프린터를 들였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 안 준호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성공의 바람은 빠르게 불었습니다. 보리워커는 출시 일주일 만에 주문이 폭주했고 보도자료가 각 언론에 실리자 전국의 보호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도 기부를 하고 싶어요. 준호는 밤새 메일에 답장을 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마음 어딘가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칠수록 그 박수 소리 뒤에 남는 정적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보리야,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달려도 괜찮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어딘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대기업 후원 컨퍼런스에 초청된 준호는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고 보리가 무대 위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가슴은 이유 없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몇몇은 미소 대신 냉정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진심, 정말 진심입니까?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진심으로 만든 일이라면 언젠가 누가 알아주겠죠. 그 말은 관객에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박수는 다시 울려 퍼졌지만 그날 밤 준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빛엔 그림자가 따라붙는다는 걸요. 그 그림자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윤준호의 마음은 뒤숭숭했습니다. 하루 종일 울리던 휴대폰 알림이 갑자기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모니터 앞에서 보리워커 주문 현황을 보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이렇게 낯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보리가 옆에서 잠든 채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평온한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으려던 그때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윤준호 대표 귀하의 제품 설계에 관한 문의. 제목은 평범했지만 보낸 사람은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전 직장, 한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메일에는 몇 장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그가 회사를 떠나기 전 만들었던 시제품 도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설계와 거의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잊고 싶었던 기억이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회사를 나올 때 개인 공부용으로 참고했던 내부 설계 파일을 무심코 복사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보리워커 기초 모델이 되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 한 줄이 인터넷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영웅의 진실? 윤준호 대표 특허 도용 의혹 제기. 댓글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또 그런 스토리였네. 역시 세상에 순수한 사람은 없어. 그 강아지까지 이용한 거 아니야?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도국 기자의 전화가 연이어 울렸고 함께 일하던 투자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프로젝트는 보류합시다. 짧은 통화가 끝나자 사무실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 마르지 않은 커피가 남아 있었고 보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보리가 조심스럽게 앞발을 그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준호는 그 손길에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날 밤 그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만 아무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속삭였습니다. 진심으로 시작했으니까 진심으로 끝내자. 거울 속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습니다. 기자회견장 입구에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준호는 무대 위에 올라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때는 제 열정이 판단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제 삶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를 통해 배운 건 진심은 실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 대신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보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눈물의 고백, 진심일까? 라는 문장이 떠 있었고 댓글창엔 연민 마케팅, 가짜 감성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준호는 그 모든 걸 조용히 바라보다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한동안 사무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후원 취소 메일이 수십 통씩 쏟아졌고 그가 믿었던 몇몇 동료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상은 언제 그를 응원했냐는 듯 순식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보리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리의 몸에도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식욕이 줄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의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병원비 걱정보다 보리의 눈동자 속에 비친 불안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보리의 작은 몸이 떨릴 때마다 그는 속으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데려왔더라면.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보리의 앞발을 잡았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창밖의 불빛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리야, 내가 또 잘못했나 봐. 사람들한텐 진심을 증명해야 하는데 너한텐 그냥 좋은 사람이면 되는데 말이야. 보리는 힘없이 눈을 떴다가 그 손가락을 하찼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준호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며칠 후 그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로 멈춰있던 기계에 전원을 넣었습니다. 낡은 모니터가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새도면 파일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설계 대신 처음부터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선이 그어질 때마다 마음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번엔 거짓 하나 없이 만든다. 그의 손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SNS에는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진심 아닐까요? 그 댓글 밑에는 서서히 좋아요 표시가 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비난했지만 누군가는 그의 변화를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리는 천천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준호가 병실 문을 열자 보리는 여전히 약한 몸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리를 안아들었습니다. 보리야, 우리 다시 만들어보자. 이번엔 진짜로.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두 존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진심만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윤준호의 세상은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투자처가 철수했고 후원자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진심은 실수를 이길 수 있다던 말은 인터넷에서 조롱의 밈으로 떠돌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공허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켜도 예전처럼 그를 반기는 메일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보리는 치료 중이었지만 점점 기운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침대 위에서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그 머리를 감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보리야, 나 이제 어떡하냐?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어. 보리는 대답 대신 눈만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로비에서 낯선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윤준호 씨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도연 파라곤 인베스트먼트 대표. 준호는 그 이름을 듣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던 거물 투자자였습니다.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만든 보리워커 영상을 봤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투자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돌아섰어요. 박도연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강아지, 볼이 제 아이였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몇 년 전 회사 일에 바쁘단 이유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집을 나갔죠. 당신의 영상을 보다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꼬리 끝에 흉터, 제가 어릴 때 떨어뜨린 커피 자국까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생명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투자금입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 대신 그 아이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이 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준호는 봉투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보리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박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바꿨듯 이제 당신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보리를 위한 약속으로 쓰겠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고 그 뒷모습은 한 인간이 속죄의 길을 걷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사무실 불을 다시 켰습니다. 낡은 모니터가 깜빡이며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는 새 도면 파일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창문 밖에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의 사진이 걸린 벽 너머로 새로운 하루가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윤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무너졌던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시 작은 보조기를 차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준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사이 세상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그 후에 윤준호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엔 그가 실수를 인정한 뒤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재활용품으로 보조기를 만드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완벽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게 더 감동이었다. 실수보다 중요한 건 그 후의 선택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보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리워커의 설계도를 무료로 공개하고 소외된 보호소나 유기견 센터에 무상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라 동행자로 불렸습니다. 기부를 하겠다는 연락이 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각지의 반려견들이 보조기를 차고 걷는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리야, 우리가 진짜로 해냈나 봐. 보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엔 익숙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보리의 심장은 여전히 약했고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준호는 급히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그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리야, 괜찮아. 조금만 버텨. 나 아직 내게 보여줄 게 많아. 그러나 보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품속에서 작고 따뜻한 체온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 밖 벤치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만큼 울고 나서야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보리의 이름을 딴 보리 프로젝트는 그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사무실 벽에 새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 안엔 보리가 처음 걷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 대신 걷는 거야. 창밖에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사무실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윤준호는 이제 회색 머리가 조금 섞인 중년이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보리재단 건물 앞에는 주말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재활 보조기를 착용한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재활용 부품으로 만든 기구 전시를 구경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는 마당 한쪽에 준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강아지 한 마리가 새 보조기를 시험 삼아 걷고 있었습니다. 보리와 닮은 눈빛을 가진 아이였죠. 한 소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 보리라는 강아지가 만든 거예요? 준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용감한 친구였지. 그 친구 덕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걸을 수 있게 됐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커서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준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지었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 사랑으로 만든 건 세상 어디서든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니까. 마당 한켠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리 프로젝트 한 생명의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 밤 젖은 종이 상자 속에 작고 떨리던 생명. 그가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한 마리의 강아지를 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구한 일이었죠.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듯한 보리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보고 있지? 우리가 해냈어. 그날 오후 재단의 직원들은 새 프로젝트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걷다라는 제목이었죠. 준호는 화면 속에서 새 보조기를 차고 걷는 강아지들을 바라보다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영상 속 강아지 한 마리가 화면 가득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햇살이 재단 마당 전체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생명이 함께 만든 기적이 그 바람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